이 검정색 제품이 호환 제품이고요. 하얀색이 정품입니다. 가격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3개를 사고 남아요. 아이패드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떠올렸을 매직 키보드의 구매, 각각 1개씩 2분께 나눠드릴 건데요. 안녕하세요, 인테크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액세서리를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아이패드를 구매하면 사야 될 액세서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 펜슬도 사야 되고, 자, 그리고 바로 이 매직 키보드를 사야 한다라는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실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패드를 하나 사면 부가적으로 사야 될 가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펜슬도 정품을 구매하려면 15만원 이상을 줘야 제대로 된 정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이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35만원, 12.9인치 같은 경우는 45만원 정도를 줘야만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에어의 가격이 64기가 기준 한 70만원대라고 봤을 때 키보드의 가격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가격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데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패드를 사고 키보드를 사서 쓴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M1 에어를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둘 다 써본 사람의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두 가지의 사용성이 완벽하게 달라요. M1 맥북 에어 같은 경우는 거치대에 물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랩탑이잖아요. 무릎에 올려놓고 쓰는 거예요. 얘를 거치하기 위해서는 평평한 공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패드는 그렇지가 않죠. 이렇게 들고 눈앞에다가 갖다 놓을 수가 있어요. 화면을 좀 더 크게 본다는 상대적인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에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볍기 때문에 거치대에 물려가지고 어딘가 올려놨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파워풀한 패드의 기능, 바로 이 펜슬이죠. 써놓고 안 쓰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 펜슬을 잘 쓰시는 분들은 이거 가지고 취미 활동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공부하는 친구들이 요즘에는 다 스캔해서 아이패드에 넣어놓고 노타빌리티나 굿노트 등등의 본인이 가장 편리한 앱을 통해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점점점 사용성이 확장돼 가고 있는데 이거는 패드만의 사용성이에요. 랩탑에서는 흉내낼 수도 따라올 수도 없는 그런 기능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데 패드를 사놓고 쓰다 보니까 기본적인 타이핑이 필요한 순간들이 와요. 노트북 저렴한 걸 사서 쓸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제 이동성에서 또 불편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체를 활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필요해집니다. 애플에서 얘를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프로 라인업 그리고 에어 4세대, 5세대에서는 분명히 사용성이 있기 때문에 호환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처음에 설명을 드렸듯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정품도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이 매직 키보드라는 게 꼭 필요한 액세서리인 건 맞지만 이 정도 가격을 주고 이 정도의 무게를 패드에 붙여야 된다? 굉장히 많은 진입장벽이 생긴다고 봅니다. 저도 써보는 걸 좋아하고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구매했지, 이거를 정말 사용성에 기반해서 저 정도 가격을 주고 사야 하는가 라는 고민을 한다면 안 살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가져온 제품을 한번 이제 살펴볼게요. 이 검정색 제품이 호환 제품이고요. 하얀색이 정품입니다. 두 가지를 언뜻 봤을 때 외형적으로는 열어놓고 봐도 비슷해요. 그런데 얘는 한 줄이 더 있어요. 굉장히 큰 장점이 되거든요. 제가 좀 이따 이건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장점으로 가격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얘는 지금 정식 가격이 쿠팡 판매 가격으로 봤을 때 46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고, 얘는 지금 14만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3개를 사고 남아요. 엄청난 가격 경쟁력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핫키의 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보면 앱 전환이 됩니다. 이게 핫키로 되는 거예요. 뭐 펑션이랑 누르냐, 뭐 커맨드랑 누르냐 이런 거 없고요. 그리고 검색 기능도 활성화가 바로 됩니다. 밝기 조절도 바로바로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편리한 기능인데, 커맨드 시프트 3, 4를 눌러서 캡처를 해야 했던 원래 정품 키보드와 다르게 전체 화면 캡처 기능을 바로 지원을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게 캡처를 몰라서 못한다기보다 은근히 좀 귀찮아서 그냥 넘어갈 때도 가끔 있어요. 이게 캡처하는 버튼이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늘 하거든요. 근데 얘가 나와 있어요. 너무 편해요. 그리고 음악을 자주 듣는 분들, 영상을 보는 분들, 재생, 일시정지, 이전 곡, 다음 곡을 수행할 수가 있어요. 볼륨 조절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패드에서 원래 음소거 기능은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동작하지 않는데,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좋은 점, 화면 잠금을 지원합니다. 프로 모델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페이스 아이디 지원을 하기 때문에 잠금을 다시 눌러서 페이스 아이디를 열면 아주 손쉽게 화면을 끄고 켜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에어를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 기능이 살짝 아쉬운 게 페이스 아이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지문을 이렇게 갖다 대야 하는, 그렇더라도 이런 식으로 잠금을 지원하는 핫키도 상당히 매력적인 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9인치에 한해서 이 핫키가 있는 건데요. 11인치 제품 같은 경우는 있기는 한데 펑션 키를 눌러줘야 하는 좀 단점
단점이 또 있습니다. 조작을 해볼게요. 펑션 키를 누른 채로 앱간 전환, 검색 기능 들어왔고요. 밝기 조절, 캡처 지원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기능이 그대로 옮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은 펑션을 누르냐 안 누르냐. 자, 그러면 이 기능은 어디에나 다 있는 기능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블루투스 키보드인데요. 여기에도 이 친구하고 페어링을 해서 지원을 해요. 상단에 보시면 재생, 일시정지, 이전 곡, 다음 곡, 그리고 볼륨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어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펑션을 누르고 지원을 하는 핫키가 6가지인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6가지가 더 넘어갑니다. 아이패드에 최적화해서 단축키 기능들을 상단으로 빼놨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장점은 바로 키감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레트로 감성의 키감이 요즘에 또 살짝 유행이라고 알고 있는데 눌러보면 확실히 정품이랑 깊이감이 달라요. 그래서 손맛이 좀 있어요. 소리를 들려드려 볼까요? 이런 느낌의 키감이라면 정품은 약간 잔잔바리 느낌이 있어요. 손가락이 조금 간지러운 느낌이 나요. 자, 그런데 이 장점은 12.9인치에 한정이 되긴 해요. 자, 11인치로 가서 보시면 좀 비슷합니다. 외형도 비슷한데 키감도 비슷해요. 지금 이게 정품 키보드를 치는 소리거든요. 얘가 호환품. 소리는 조금 더 조용하네요. 자, 이 친구가 장점이 보기보다 많아요. 자세히 보시면 뭔가 빛을 발하는 단축키가 있어요. 얘 펑션을 누르고 눌러보면 백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것도 무려 4단계로 밝기 조절이 돼요.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백라이트를 수동으로 조절할 수가 없죠. 지가 알아서 적당히 들어와요. 언제 꺼지는지도 몰라요. 가끔은 근데 그런 게 불편할 때가 있어요. 약간 어두운데 나는 백라이트를 켜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거를 제가 조절할 수가 있고 밝기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저는 상당히 큰 메리트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바뀌어요. 퍼플 버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거는 11인치도 마찬가지예요. 밝기 조절 똑같이 4단계로 되고요. 색상 똑같이 7가지 색상으로 변화를 합니다. 이거 단점은 진짜 단점인데 엄청나게 무거워요. 12.9인치가 정말 충격적인 무게인데요. 안 들고 다니고 싶을 정도의 무게예요. 진짜 무거워요. 자, 943g. 자, 키보드 하나의 무게가 무려 943g. 아이패드 12.9인치의 무게가 얘가 735g이거든요. 얘도 근데 무거워서 못 들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이렇게 들고 보다 보면 정품도 무거워요. 그래도 양호해요. 694g. 그러니까 정품 대비해서 이 호환품의 무게가 좀 너무하죠. 30%가 넘는 무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1인치 같은 경우는 또 나름의 경쟁력이 있어요. 11인치 정품 무게가 600g이거든요. 호환품의 무게는 다행히도 668g. 그러니까 10% 남짓 무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9인치는 어차피 못 들고 다녀요. 포터블용 패드가 아니에요. 제가 들고 다녀보니까 어깨 빠집니다. 얘는 진짜 이미 이동성이 떨어져서 못 들고 다닌다. 11인치 같은 경우는 10% 남짓밖에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단점이지만 극복 가능한 정도다 라고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매직 키보드 하면은 가장 큰 장점이 일반 트랙패드 수준으로 움직인다. 자, 호환품에 있는 트랙패드는 매직 트랙패드의 느낌은 아니고 그냥 윈도우 PC에 있는 일반적인 그런 느낌을 좀 줍니다. 약간 버벅이기도 하고 그 부분은 살짝 고민을 하셔야 될 지점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정품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시면 여기 포고핀 단자가 있어요. 이 아이패드하고 접점이 생기면서 얘는 따로 충전이 필요 없어요. 이 C타입 단자에 충전을 하면 패드가 충전이 돼요. 바로 아래쪽에 단자가 있기 때문에 뭔가 모양새도 좋고 아이패드의 단자 활용성을 높이면서 충전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 제품은 이제 블루투스 연결 기반이기 때문에 아이패드를 충전할 게 아니라 본인이 충전이 돼 있어야 동작이 됩니다. 불행 중 다행인 지점은 뭐냐? C타입을 지원합니다. 단점으로 꼽았지만 때로는 장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다 거치를 해서 쓸 수도 있죠, 패드를. 하지만 꼭 여기가 아니라 이런 거치대를 갖다 놓고 앞에다 놓고 얘는 키보드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꼭 이 지점에서만 써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점은 아이패드를 부착할 때 이 뒷판의 자성이 약간 떨어져요. 정품의 자성이 10이면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한 7에서 8 정도? 자, 매직 키보드의 호환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러가지 장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아이패드를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떠올렸을 매직 키보드의 구매, 이 제품 저는 추천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이벤트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11인치와 12.9인치 각각 한 개씩 두 분께 나눠드릴 건데요. 자, 이번에는 이 매직 키보드 호환품을 왜 쓰고 싶으신지 그런 사연을 한 가지
가지씩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지는 않아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뭐 공부하는데 쓰고 싶어요, 뭐 취미 생활하는데 쓰고 싶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읽어보고 선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판매 링크를 상세 페이지에 넣어 놓을 거예요. 고정 댓글이랑. 그거 보시고 그 링크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구독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상이 공개되고 2주 후 날짜 즈음에는 여러분들께서 구독 정보를 꼭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벤트 참여하시고 또 제품 구매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